내년에 경기 악화 온다고 계속 떠들어요. 그죠?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자, 우리 한번 수치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정말 내년에 경기가 악화가 될 건지, 악화가 안 될 건지, 경기가 좋아질 건지, 평타를 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좋아질 건지, 여러분들이 우리 수치상으로 계산을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은 수치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최고 급격하게 오른 게 원자재예요. 그죠? 원자재. 그죠? 원자재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원자재가 하락을 해줘야만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잡는 원인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요. 그죠? 인플레이션. 자, 원자재부터 우리 한번 슬슬 봅시다. 자, 원자재 하락이 산업지수에 영향이 큰 도움이 되는지, 금리가 5%에 올라와갖고 그 5%가 시장경제를 압박을 줄 건지, 어떤 게 더 파워력이 있을지, 일단은 이 두 개만 갖고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자, 와우님 어서오세요. 금리가 5%대라고 기준을 잡고, 자, 그러면 원자재, 이 생산하는 수출업체, 우리 같은 경우 수출하는 나라죠. 60%가 수출이죠. 자,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에서 금리가 5%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대인데 5% 갔다고 쳐, 기준을. 자, 5% 갔을 때하고 기업이 원자재가 꼭대기에서 이만큼 예를 들어서 떨어질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느 게 기업이 이득이 있는지. 자,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원자재가 올라가고 일단은 우리가 10% 상품이 올라갔어요. 그죠? 상품 가격이 평균치가 우리 10%는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 오른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 게 10% 올린 걸 깎아먹을 건지, 원자재가 지금 내려간다면은 원자재 인하로 인해서 그 10% 이득이 더 큰 이득이 나올지. 자, 더 큰 이득이 나오는 상황에서 5%의 연 5%에 대한, 지금 우리가 금리가 보통 한 기업 금리가 3% 정도 내다가, 자, 5%가 올라간다 쳐. 그러면 이익금을 5%를 깎아먹었다 치자고요. 당기순이익을 연 이자를 5%로 깎아먹었다 치자고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당기순이익에 5%를 깎아먹는 이자를 깎아먹는 게 더 손해인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돼갖고 지금 10% 마진이 20% 30% 되는 데에서 5%를 띄워줘도 당기순이익이 충격이 없이 이득인지, 기업이 어떤 게 이득인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는 또 두 번째 수출 기업이니까 달러가 강세인 기업이, 수출하는 기업이 이득이 높은지 낮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악재는 이자, 호재는 달러 강세. 지금 달러 강세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1,400원대에서 1,300원으로 내려서 어떻든 아직도 강세야. 자, 그럼 원자재 하락, 이 두 가지 효과에다가, 자, 상품가 10% 상승을 했어. 3대1 싸움이야. 5%의 당기순이익을 깎아먹는 이자로 나가는 부분하고, 자, 세 가지의 이득을 보는 마진율하고 어떤 게 더 기업의 이득이 되는지, 매출은 안 높아진다 그래도 기업이 생존하는데 어떤 게 더 난지 여러분들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원자재를 한번 우리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원자재 최고 중요한 게 기름이죠. 자, 원유예요. 2만원에서 이걸로 평가를 하자고요. 25,550원에서 15,005원이에요. 그러면은 몇 프로 떨어진 거 아니면 약 25% 떨어졌죠.
자, 원유는 25%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곡식이죠? 자, 대도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자. 300 빠지면 몇 프로 빠진 거? 25% 빠졌죠? 대도를 봤을 때. 옥수수. 825에서 667이야. 그러면, 140에 160. 160 빠졌으면은 약 20% 빠졌어요. 자, 그럼 평균치가 3% 빠졌다 쳐. 평균치가 꼭지에서. 자, 에너지는 130에서 80이야 지금. 그러면 50 빠졌어. 그러면 얘는 25% 현재 이 선물 차트에서는 더 빠졌죠. 35%에서 40% 빠졌죠. 50이니까 35%. 그죠? 자, 그러면 20%, 25%, 35%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금속을 봐야 되겠죠. 요새 조금 올라갔는데 구리 보자고요. 5천에서 3,600, 140 빠졌어요. 그러면 몇 프로 빠졌어? 28%. 그죠? 알루미늄. 4천에서 4천 넘었어요. 2,400, 40% 빠졌어요. 그죠? 자, 그럼 철강을 40%라고 잡자고요. 철강. 금도 우리가 필요하죠. 금이 우리가 핸드폰이나 등등등등 들어가죠. 2071에서 1700, 16%, 17%. 골드, 금 17%. 자, 그러면은 평균치 25%만 잡읍시다. 원재료값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0% 미만이잖아, 제품에. 그죠? 판매 가격의 30%가 원가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30%에서 25%를 빼면은 마진율을 뺀다고 생각할까요? 약 7%. 그죠? 이 7%에 대한 이득금이 그러니까 7%가 이득금이 나오는 거 아니야? 더 추가적으로. 그죠? 25%가 빠지니까 당기순이익이 7%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이자 비율 5% 나간다 쳐. 이거 하나만 갖고도 2%가 더 떨어져. 원재재 갖고도. 근데 거기다가 달러가 강세야. 달러가 1,000원대에서 몇 프로 올라갔어 현재? 약 30% 올라갔죠. 거기다가 물가 가격 10% 올렸어. 자, 10% 올린 거는 제끼자고요. 원재재가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마진율이 7% 올라간 데다가 달러 강세로 인한 마진율이 또 높아졌어. 5%의 이자율을 빼더라도 사업 이윤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원재재가 계속 떨어지는 지금 시세에 계속 원재재가 떨어지면은 기업들의 마진율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5%대 이자를 낸다 치더라도 금리를 환율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천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7% 마진에 환율 마진에 수출 기업이 더 마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 원자재 떨어져 갖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7%가 올라가. 더. 그 다음에 환율로 인해서 마진이 30%가 높아져. 그렇잖아. 환율 높아졌고 수출 기업이 30%가 더 높잖아요. 지금 마진이. 우리 1,100원에 1,000 몇십 원에 팔 때, 그래, 1,100원에 팔았다 쳐. 25% 마진율이 더 높아졌잖아요. 여기 7%야. 32%야, 그러면은. 5% 빼도 25% 이상의 마진이 더 좋아져. 여기서 또 인건비 제하자 쳐. 인건비 올라간 거. 인건비 5% 빼자고요. 그래도 20% 마진이 높아지는 거야. 수출 기업들은 수치상으로 제 말이 맞아야 틀려요, 여러분들. 경기가 나쁘면 비싼 거부터 안 팔려요. 집, 자동차 안 팔려요. 지금 금리 인상은 뭘 잡기 위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품을 잡기 위한 건데, 일단 돈 푼 것도 회수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떤 거품? 부동산 거품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거가 안 잡히면은 시장 경제가 버블이 와갖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금융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고 많이 받은 게 현재 부동산이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만 봐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충격이 왔죠. 그건 거품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왜?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기업들의 일을 해서 돈 버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투기로 돈을 버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버블이 뻥 터지면 어떻게? IMF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주 목적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이유가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부동산을 안 잡은 상태에서는 돈놀이 하는데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물건에다가 돈을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은행 측에서는. 여러분들 부채가 많아갖고 부동산이
과거에 금융위기 때 부동산으로 아작이 났는데 그걸 또 맞이해? 자, 그러면 최고 안전한 돈을 빌려줄 처가 어디야? 때가 신용이야? 아니죠. 부동산이죠. 금융회사가 최고 좋아하는 상품이 뭐야? 부동산이잖아. 그게 싸져야 내가 돈을 빌려도 안전해줄 거 아니야, 은행 측에서는. 그게 빠져줘야 시장 경제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인은 돈을 회수하는 목적도 있지만 부동산을 거품을 빼기 위한 거였어요. 왜? 안전하게 은행에서 돈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 돼. 잘못했다가 과거에 금융위기 때 사건이 또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